여보세요? 그게 치킨집이죠? 치킨 있어요? 순간 여성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 리모컨이에요. 정신 차려요. 엄마, 나 치킨 먹고 싶어요. 알았어요. 치킨 시켜줄 테니 그거 내려놔요. 네, 엄마. 여성이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지겨워 죽겠네. 이 인간은 어떻게 하면 좋지? 요양원에 버리고 올까? 여성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남성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 치매 회장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뭐라고요? 치킨이 집 나갔다고요? 내려놔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한도진 회장은 긴 회의를 마치고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서 있었죠. 평소처럼 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할 기사 민재훈이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차 문을 열지 않고 머뭇거리며 서 있더군요.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민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도진 회장 밑에서 일한 지 3년째였죠. 오늘은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고향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도진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기사를 붙들어둘 필요는 없었죠. 그래, 어서 다녀오게. 부모님 뵙는 게 우선이지.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재훈이 거듭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도진 회장은 혼자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사실 오랜만이었어요. 운전은 항상 기사가 했으니까요.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차창 밖으로 흘러갔죠. 집까지는 고속도로로 1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낮에 내린 비가 그쳤는지 도로는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반짝였죠.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차들이 드문드문 지나갔습니다. 도진 회장은 핸들을 잡고 앞을 응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임원 한 명이 반대 의견을 강하게 냈었죠. 내일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앞차들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진 회장도 자연스럽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페달이 평소보다 깊게 들어갔어요. 힘이 실리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차가 제대로 서지 않았죠.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군. 도진 회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밟아봤어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차는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핸들을 급하게 틀어봤지만 차는 이미 제어를 벗어났습니다. 옆 차선으로 미끄러지듯 밀려나갔죠. 경적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습니다. 앞에 있던 가드레일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도진 회장은 온 힘을 다해 핸들을 꺾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쾅! 굉음과 함께 차가 가드레일과 부딪혔습니다. 차체가 크게 흔들렸죠.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차는 한 바퀴 크게 회전하더니 옆으로 전복되었어요.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의 불빛이 사고 현장을 밝혔죠. 구조대원들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여기요! 사람이 있어요! 빨리 차 문을 열어! 부서진 차 안에서 도진 회장을 꺼냈습니다. 그는 의식이 없었어요. 얼굴과 머리에서 피가 흘렀죠. 구급대원들이 급하게 들 것을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도진 회장을 옮겼어요. 목에 보호대를 채우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맥박 약합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구급차 안은 긴박했습니다. 대원들의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링거를 꽂고 심전도를 연결했죠.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가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의식 확인 안 됩니다. 호흡 불안정. 무전기로 병원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이미 응급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들이 일제히 달려왔죠. 환자 이송합니다. 중증 외상, 의식 불명. 들것이 급하게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어요. 동공 반응 확인. CT 촬영 준비. 수혈 대기. 응급실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다니며 필요한 장비들을 가져왔죠. 의사들은 도진 회장의 상태를 빠르게 점검했습니다. 머리 쪽 출혈이 심합니다. 내부 장기 손상 가능성 있어요. 즉시 CT 찍어봐야겠어요. 도진 회장은 촬영실로 옮겨졌습니다. 거대한 기계가 천천히 그의 몸을 스캔했어요. 의사들은 모니터 앞에서 영상을 들여다봤습니다. 뇌출혈 확인됩니다. 늑골 골절, 내장 타박상도 보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응급실 복도에는 벌써 서은아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도진 회장의 아내였죠. 40대 후반의 단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달려온 듯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제 남편은요? 남편은 어디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죠. 지금 검사 중이십니다. 곧 의사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서은아는 복도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서성거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술실 앞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등이었어요. 서은아는 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서은아는 수술실 문 앞을 떠나지 못했어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섰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손으로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았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수술복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죠. 서은아가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남편은 괜찮은 건가요?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수술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존 자체가 기적입니다. 뇌출혈이 상당했고 늑골이 여러 대 부러졌어요. 내부 장기에도 타박상이 심합니다. 서은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의식은요? 깨어날 수 있나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으로선 알 수 없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후유증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은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여보! 그녀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황급히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죠. 부인, 일단 진정하세요. 환자분을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서은아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도진 회장이 보였습니다. 온갖 관과 기계들에 연결되어 누워 있었어요.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심전도 모니터에는 약한 심장 박동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서은아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병원이 조용해졌죠.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민재훈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걸어왔어요. 복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였습니다. 서은아는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재훈이 그녀에게 다가갔죠. 사모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은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어요. 민재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고는 정리됐습니다. 그 짧은 말이었습니다. 복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은아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민재훈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서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민재훈을 바라봤을 뿐이었죠. 민재훈이 다시 복도 쪽으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사라졌어요. 서은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유리창 너머의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 6개월이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갔죠. 다시 봄이 왔고 또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도진 회장은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처음 몇 달은 상태가 위독했습니다. 의사들도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도진 회장은 버텼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생명의 불씨를 지켜냈어요. 1년이 지나자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인공호흡기는 떼어냈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라고요. 서은아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간병인을 고용했지만 직접 얼굴도 닦아주고 손발 마사지도 해줬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곧 봄이 올 거예요. 당신이 좋아하던 계절이잖아요. 서은아는 날마다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년 반이 지난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복도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는 깊은 밤이었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병실을 비추고 있었죠. 도진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숨만 천천히 쉬고 있었어요. 언제나처럼 움직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도진 회장의 발끝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어요. 담요 밖으로 나와 있던 발가락 하나가 살짝 굽혀졌다가 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느낀 것처럼요. 그리고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발끝에서 시작된 느낌이 발목으로, 종아리로 퍼져나갔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담요의 무게, 침대 시트의 촉감이 느껴졌죠. 도진 회장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머릿속이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걷히듯이 희미했던 의식이 또렷해졌어요. 귀에 들리는 소리들이 선명해졌습니다. 의료기기의 규칙적인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복도 어딘가에서 간호사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까지 느껴졌습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도진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2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마침내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을요. 눈을 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를 부르고 아내에게 알려야 했어요. 자신이 돌아왔다고, 다시 깨어났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도진 회장은 눈을 뜨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2 사람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걷는 소리였죠. 도진 회장의 침대 곁까지 다가왔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은아였어요. 의사는 가능성 없대.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울먹이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였죠.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재훈이었습니다. 그럼 남은 건 시간뿐이네요. 안도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마치 좋은 소식을 들은 것처럼요. 도진 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눈을 뜨려던 움직임이 멈췄어요. 서은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정리만 끝나면 시설로 보내면 돼. 요양원이든 어디든. 인감도장은요? 민재훈이 물었습니다. 아직이야. 어디 숨겨뒀는지 모르겠어. 집에서 더 찾아봐야 해. 알겠습니다, 사모님. 도진 회장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리, 시설, 인감도장.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회사 이사들은 어때요? 민재훈이 물었습니다. 대부분 내 편이야.
회장이 이렇게 된 이상 누군가는 경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서은아의 목소리에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나실 가능성은 없어. 의사가 단언했어. 2년 반이 지났는데 의식이 안 돌아왔으면 앞으로도 없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진 회장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신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어? 서은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있어. 사모님, 혹시 민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급히 열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당직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심전도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급히 복도 쪽으로 소리쳤어요. 선생님, 204호실 환자 심박수 이상합니다. 발소리가 복도에서 울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2명이 더 들어왔어요. 비켜주세요. 의사가 서은아와 민재훈을 밀어냈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병실 구석으로 물러났죠. 의사가 도진 회장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손목을 잡아 맥박을 확인했어요. 청진기를 가슴에 댔습니다. 동공 반응 확인. 간호사가 작은 손전등으로 도진 회장의 눈을 비췄습니다. 반응 없습니다. 호흡은 정상입니다. 의사가 심전도 모니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빨라졌던 심박수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어요. 진정되고 있네요. 의사가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깨어나는 건가요? 서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식물인간 상태에서 가끔 있는 일입니다. 자율신경계의 일시적 반응이죠. 그럼 의식은? 없습니다. 그냥 신체 반응일 뿐입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차트를 기록했습니다. 의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진 회장을 살폈어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이상 있으면 바로 호출해 주세요. 네, 선생님. 의료진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서은아와 민재훈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모님, 민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가자. 서은아가 짧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어요. 도진 회장은 그제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뜨지 않았습니다. 방금 들은 그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 민재훈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사고가 났던 2년 반 전에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브레이크가 듣지 않던 순간, 차가 전복되던 순간이요. 그게 정말 사고였을까?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깨어난 정신으로는 모든 것이 불분명했죠.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눈을 떠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도진 회장은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서둘러 회복하지 않기로요. 대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머무르기로요. 진실을 알아낼 때까지요. 그때가 올 때까지 도진 회장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요. 그날 이후 도진 회장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발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했죠. 누워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움직임을 시도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요.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회진을 돌던 의사가 도진 회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을 들쳐 동공을 살폈죠. 그때였습니다. 도진 회장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어? 의사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진 회장이
천천히 눈동자를 움직였어요. 희미하게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 말이 들리십니까? 의사가 급히 물었습니다. 도진 회장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디?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2년 반 만에 내는 말이었어요. 지금 병원입니다. 간호사, 빨리! 병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서은아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그녀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여보, 당신 정말 깨어난 거예요? 서은아가 도진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죠. 도진 회장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제 손가락 좀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의사가 손가락을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도진 회장의 눈동자가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느렸지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의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집중적인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CT, MRI, 각종 신경학적 검사들이요. 일주일 후 의사가 서은아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부인, 앉으세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회장님이 의식을 되찾으신 건 정말 기적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신체 기능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말도 조금씩 늘고 있고요. 하지만 정신적인 부분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인지 기능에 손상이 있어 보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치매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서은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치매요? 내 장기간 혼수 상태였던 환자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기억력 저하, 판단력 감퇴, 시공간 감각 상실 같은 것들이죠.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다만 확진은 아닙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꾸준한 물리 치료와 인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집에서 돌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급성기 치료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장기적인 재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집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치료받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동원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병원에 오시고요. 재활 치료사를 집으로 모시는 것도 좋습니다. 서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도진 회장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저택이었어요. 2층 건물에 넓은 정원이 딸려 있었죠. 도진 회장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1층 거실 옆방이 도진 회장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침대와 휠체어, 그리고 각종 의료 장비들이 들어왔어요. 간병인도 고용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은아가 다정했습니다. 여보, 물 드실래요? 오늘 기분은 어때요? 하지만 곧 태도가 변했습니다. 약 먹을 시간이에요. 서은아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병원에서 보여주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먹였습니다. 거칠게요. 물이 입가로 흘러내렸지만 닦아주지도 않았어요. 다 먹었으면 쉬세요. 서은아가 쟁반을 들고 나갔습니다. 도진 회장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내의 변한 태도를, 차가워진 목소리를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재훈이 집에 들락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니까 당연한 일이었어요. 서은아가 외출할 때마다 그가 운전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민재훈은 필요 이상으로 집 안에 오래 머물렀어요. 거실에 앉아 서은아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웃음소리도 들렸죠. 도진 회장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었어요. 서은아가 휠체어를 밀어 도진 회장을 식탁으로 데려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식사하세요. 식탁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재훈도 앉아 있었어요. 사모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민재훈이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할게. 서은아가 도진 회장 앞에 앉아 음식을 잘라주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작게 썰고 숟가락에 떠서 입에 넣어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자상하게 보살피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밀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할 일을 처리하듯이요. 식사 중에 서은아와 민재훈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도진 회장이 보였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그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진 회장은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하게 연기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서은아가 도진 회장을 거실 소파에 앉혀놨습니다. TV가 켜져 있었죠. 잠깐 부엌에 다녀올게요. 서은아가 자리를 떴습니다. 간병인도 마침 화장실에 간 상태였어요. 도진 회장이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뻗었습니다.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귀에 갖다 댔습니다. 여보세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눌했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리모컨을 전화기로 착각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돌아오던 서은아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거실 입구에 멈춰 섰어요. 도진 회장이 리모컨을 귀에 대고 있는 모습을요. 여보세요? 안 들려요. 도진 회장이 계속 리모컨에 대고 말했습니다. 서은아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도진 회장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진짜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어요. 여보, 서은아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도진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은아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엄마.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은아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도진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을 뻗어 서은아를 잡으려 했어요. 서은아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죠. 저는 엄마가 아니에요. 당신 아내예요. 아내. 도진 회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었어요. 엄마, 장난치시네. 엄마 맞잖아요. 서은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전화기가 아니에요. 서은아가 리모컨을 빼앗아 테이블에 놨습니다. 도진 회장이 손을 보더니 멍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전화. 아니에요. 리모컨이에요. 서은아가 말했습니다. 도진 회장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은아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도진 회장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도진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식탁에 있었습니다. 서은아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도진 회장 앞에 놨죠. 도진 회장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커피잔이 아니라 옆에 있던 소금통을 잡았어요. 뚜껑을 열더니 그 소금을 커피에 털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간병인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안 돼요. 그건 소금이에요. 하지만 도진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금을 다 넣고는 숟가락으로 저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간병인이 급히 컵을 빼앗았습니다. 서은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찌푸렸어요. 으이고, 또 시작이네.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민재훈이 마침 현관에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은아와 눈빛을 교환했어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묘한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집에 왔습니다. 재활치료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치료사 이소라입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앞으로 제가 일주일에 3번씩 방문해서 재활치료를 도와드릴 겁니다. 서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소라는 성실했습니다. 매번 정해진 시간에 와서 도진 회장의 팔다리를 움직여줬어요. 마사지도 해줬고 스트레칭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근육이 생각보다 단단한데요? 이소라가 중얼거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오래 누워 계시면 근육이 많이 약해지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서은아가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잘 모르겠네요. 이소라는 이해했습니다. 며칠을 더 관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소라가 집에 물건을 두고 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급히 다시 왔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어요.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1층 도진 회장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희미한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소라는 보았습니다. 도진 회장이 서 있는 모습을요. 벽을 짚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이소라는 숨을 죽였습니다. 도진 회장이 몇 걸음 더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휠체어에 앉았어요. 침대로 옮겨갔습니다. 이소라는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뒤로 물러났습니다. 집 밖으로 나왔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소라가 정해진 시간에 왔습니다. 평소처럼요.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도진 회장의 팔을 들어 올렸어요. 그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기죠? 도진 회장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소라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봤어요. 회장님이 걷는 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진 회장이 천천히 이소라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긴 침묵 끝에 도진 회장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이소라가 도진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진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병실에서 들었습니다. 아내와 민재훈이 나눈 대화를요. 그는 2년 반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고 이야기도요. 이소라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확실한 증거가요. 도진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소라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손을 꽉 쥐었다 폈다 했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둘의 은밀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소라가 작은 녹음기를 가져왔습니다. 손가락만 한 크기였어요.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죠.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소라가 침대 매트리스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도진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매트리스 모서리 안쪽이었어요. 절대 발견되지 않을 위치였습니다. 며칠 후에는 거실 소파에도 설치했습니다. 이소라가 재활 치료를 하는 척하면서 소파 쿠션 사이에 녹음기를 밀어 넣었어요. 서은아가 바로 옆에 있었지만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팔을 이쪽으로 들어보세요. 이소라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진 회장이 팔을 움직였어요. 그 사이 이소라의 손이 재빨리 움직였죠. 서재에도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서은아가 자주 전화 통화를 하는 곳이었어요. 책장 뒤편 두꺼운 책들 사이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소라가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집에 가서 파일을 확인했어요. 대부분은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간병인과 서은아의 대화, TV 소리,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한 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밤늦은 시각이었어요. 서은아와 민재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너무 오래 걸려. 서은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모님, 하지만 지금은 민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양원 보내면 끝이야. 그렇게 하자. 서은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녹음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도진 회장에게 들려줬어요. 도진 회장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죠. 계속하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서은아가 도진 회장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제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다정한 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바깥 공기를 쐬면 좋다고요. 서은아가 휠체어 옆에 앉았습니다. 산 아래에 전망대가 있대요.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고요. 차로 갈 수 있어서 편해요. 도진 회장이 멍하니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거기 가볼까요? 산책도 하고요.
서은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산책. 도진 회장이 어눌하게 되물었습니다. 네, 산책이요. 휠체어 밀고 천천히 다닐 수 있어요. 좋잖아요? 서은아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진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엄마. 그럼 다음 주에 가요. 날씨 좋은 날로요. 서은아가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도진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재에서 서은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였어요. 녹음기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람 거의 안 오는 쪽이래. 전망대 옆쪽으로 산책로가 있대. 서은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모님, 정말 하시려는 겁니까? 민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피커폰이었던 모양이에요. 이번엔 직접 하시겠다는 거죠? 민재훈이 다시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차에서 이미 했잖아. 서은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 차례야. 민재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회장님한테 받은 게 있어서 그래도 죄송스럽긴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그만둘래? 서은아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난 혼자도 괜찮아. 어차피 다 내 거니까. 아닙니다. 민재훈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잘 생각했어. 서은아의 목소리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끝나면 우린 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어. 진짜로.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이소라가 녹음 파일을 도진 회장에게 들려줬습니다. 도진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이소라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변호사를 불러주십시오. 도진 회장이 말했습니다. 제 옛 친구입니다. 김재호 변호사요. 이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한 남자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였어요. 김재호 변호사였습니다. 이소라가 그를 도진 회장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김재호가 도진 회장을 보고 놀랐습니다. 살아계셨습니까? 저는 정말 재호. 도진 회장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재호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와주게. 도진 회장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2년 반 전의 사고, 병실에서 들은 대화, 그리고 지금 계획되고 있는 일까지요. 김재호는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도진 회장이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김재호가 파일을 들었습니다. 서은아와 민재훈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충분합니다. 김재호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진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장을 잡아야 해요. 알고 있네. 도진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네를 부른 거야. 김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구조대를 미리 대기시키기로 했습니다. 도진 회장의 위치를 추적할 신호기도 준비하기로 했어요. 드론이 필요합니다. 김재호가 말했습니다. 상공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모든 장면을 기록해야 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이소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진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김재호가 도진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네도. 도진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김재호가 떠난 후 도진 회장은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지와 펜이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죽으면. 짧은 편지였습니다. 진실을 담은 편지였어요.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면 전망대에 갈 날이었습니다. 도진 회장은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요.
아니면 새롭게 시작될 거라고요.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서은아가 도진 회장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전망대 가기 딱 좋은 날이에요. 도진 회장이 멍하니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전망대? 네,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 아래 전망대요. 서은아가 옷을 꺼내왔습니다. 깨끗한 셔츠와 점퍼였어요. 옷 갈아입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간병인이 도진 회장의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서은아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1시간 후 차가 집 앞에 섰습니다. 민재훈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은아가 뒷좌석 문을 열었어요. 자, 여보 조심히요. 도진 회장을 휠체어에서 차로 옮겼습니다. 휠체어는 트렁크에 실었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교회로 향했어요. 점점 건물이 줄어들고 나무가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날씨 좋네요, 여보. 서은아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다정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너무 밝은 목소리였죠. 도진 회장은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들이 보였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연기다. 도진 회장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산 아래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민재훈이 말했습니다. 주차장은 한산했어요. 차가 서너 대 정도 있을 뿐이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민재훈이 휠체어를 꺼냈습니다. 도진 회장을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여기가 전망대예요. 저기 보이죠? 서은아가 멀리 있는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전망대였어요. 유리로 만들어진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산책로가 있어요. 천천히 갈까요? 서은아가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저는 차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민재훈이 말했습니다. 서은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휠체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책로는 평탄했어요. 나무 데크로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다니기 편한 길이었죠. 공기 좋죠? 당신 좋아할 줄 알았어요. 서은아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부부도 있었고 젊은 연인도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망대를 지나쳤습니다. 여보, 저기 더 좋은 곳이 있대요.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요. 서은아가 말했습니다. 산책로가 갈라지는 곳이었어요. 한쪽은 전망대로 가는 길이었고 다른 한쪽은 숲속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서은아가 숲 쪽으로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길이 좁아졌어요. 나무들이 양쪽에서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갔을까요? 앞에 트인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쉼터였어요. 벤치 하나와 난간이 있었습니다. 난간 너머로는 계곡이 보였죠.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서은아가 휠체어를 멈췄습니다. 여기 경치 좋죠? 그녀가 가방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목마르실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뚜껑을 열어 도진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조심히 마셔요. 도진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았습니다. 입에 갖다 댔어요. 물을 머금었습니다. 하지만 삼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땅에 뱉어냈어요. 서은아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난간 쪽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사진 찍을까요? 서은아가 말했습니다. 휠체어를 난간 가까이로 밀었어요. 도진 회장의 휠체어가 난간에서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서은아가 휠체어 뒤에 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죠. 여보. 서은아가 낮게 말했습니다. 도진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은아의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단단히 잡았어요. 그리고 밀었습니다. 두 손으로 강하게. 휠체어가 앞으로 굴러갔습니다. 도진 회장의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난간을 넘었습니다. 공중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은아는 얼어붙었습니다.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요.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서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난간으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달렸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미친 듯이 달렸어요. 숨이 가빠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민재훈이 차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서은아가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민재훈이 놀라 담배를 버렸습니다. 어떻게 왜 이렇게? 서은아가 차 문에 기댔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어요. 끝났어. 정말요? 정말 하셨어요? 민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었어, 절벽으로. 민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확실히 보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뭐? 회장님이 떨어진 거요. 확실히 보셨냐고요? 서은아가 얼어붙었습니다. 난 그녀는 보지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쳐왔으니까요. 아래로 떨어졌어. 분명히. 그걸 어떻게 아세요? 보지도 않고요. 민재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살아있으면 어떡해요? 서은아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럴 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요. 민재훈이 말했습니다. 서은아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확인하자. 두 사람이 다시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걸었어요. 서은아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쉼터는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은아가 조심스럽게 난간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민재훈도 옆에 섰습니다. 멀리 아래쪽이었습니다. 바위와 나무들 사이에 무언가 보였어요. 휠체어였습니다. 뒤집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축 늘어진 채로요. 저기. 서은아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어 보이지? 민재훈이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인가요? 그래. 분명히 그래. 서은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옷도 똑같잖아. 저 점퍼. 두 사람은 한참을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움직임이 없었어요. 전혀요. 끝났어. 서은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민재훈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자. 서은아가 난간에서 물러섰습니다. 여기 더 있으면 안 돼. 두 사람이 산책로를 따라 걸어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으로 돌아왔어요. 차에 탔습니다. 민재훈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렸어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집으로. 서은아가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시죠. 차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은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묘한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이제 자유야.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잡고 앞만 보며 달렸어요. 두 사람 모두 몰랐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에서 드론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서은아는 창밖만 바라봤고 민재훈은 핸들만 잡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 걸렸습니다. 차가 저택 앞에 멈춰 섰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들어가세요. 민재훈이 말했습니다. 서은아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간병인이 거실에서 나왔어요. 사모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회장님은요?
서은아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사고요? 전망대에서 실족하셨어요. 간병인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 그럼 지금 어디 계세요? 차내 아직. 서은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경찰에게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등산객이 발견했다고 했어요. 전망대 아래 계곡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요.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이미 수습된 뒤였어요. 구조대가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기업 회장, 전망대에서 실족사 추정. 자막이 화면에 떴어요. 한도진 회장이 어제 오후 산 전망대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휠체어를 타고 산책하다 실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은아가 TV 앞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실족사. 그 단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후에 경찰이 집에 왔습니다. 부인,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형사 2명이었어요. 서은아가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편이 전망대를 가고 싶어 했어요. 공기도 쐴 겸. 서은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휠체어를 밀고 산책을 했는데 잠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 사이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혼자 움직인 것 같아요. 휠체어가 난간 쪽으로 가더니 형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부인께서 직접 보셨습니까? 아니요, 돌아보니까 이미. 서은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돌린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형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떠났습니다. 서은아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재훈이 집으로 왔습니다. 서은아와 둘이 거실에 앉았어요. 경찰은 뭐래요? 민재훈이 물었습니다. 실족사로 결론 날 것 같아. 서은아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민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서은아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시작이. 민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이 어두웠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은아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유산 상속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셨으니 부인께서 법정 상속인이십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만 준비되면 한 달 정도면 가능합니다. 서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서은아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재훈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한 달이면 된대. 서은아가 웃었습니다. 한 달만 참아. 회사에도 연락이 갔습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어요. 회장님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경영, 공백이 생기면 안 됩니다. 임시로 부인께 의결권을 위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부인께서 회장님을 가장 잘 아시니까요.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어요. 서은아가 회사 경영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서은아의 집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서은아와 민재훈이 앉아 있었어요. 드디어 됐어. 서은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다 우리 거야. 민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왜 그래? 서은아가 물었습니다. 요즘 잠을 못 자겠어요. 민재훈이 말했습니다. 자꾸 꿈을 꿔요. 무슨 꿈? 회장님이 나타나는 꿈이요. 민재훈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자꾸 저를 쳐다봐요. 눈을 뜨고. 정신 차려.
서은아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냥 꿈이야.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지만, 회장님, 죄송합니다. 민재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은아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그만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민재훈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은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장례는 조용히 치르자. 사람들 많이 부르지 말고. 알겠습니다. 장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3일 후였어요. 그 사이 서은아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진 회장의 방에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걸려 있었죠. 이제 다 필요 없네. 서은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재에도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인감도장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네. 서은아가 도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거실에 서은아와 민재훈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샴페인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축배를 들자. 서은아가 잔을 따랐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 민재훈이 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모님, 이제 다 우리 거야. 집도, 회사도, 전부. 서은아가 웃었습니다. 3년을 기다렸어. 이제 끝났어. 두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샴페인 잔이 울렸습니다. 서은아가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맛있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민재훈도 마셨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여전히 어두웠어요. 왜 그렇게 우울해? 서은아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이제 아무도 우리 방해할 수 없어. 민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회장님,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은아는 샴페인을 더 따랐습니다. 내일부터 장례 준비 시작해. 조촐하게. 네, 사모님. 그리고 그 다음엔 서은아가 빙긋 웃었습니다. 우리 새로운 시작이야.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사흘이 지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하루 전날 밤이었어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간병인은 이미 퇴근했고 집에는 서은아와 민재훈만 남아 있었죠. 테이블 위에 샴페인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반쯤 비어 있었어요. 한 잔 더 할래? 서은아가 물었습니다. 네. 민재훈이 대답했습니다. 서은아가 잔에 샴페인을 따랐어요.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왔습니다. 내일이면 장례식이야. 서은아가 말했습니다. 조문객들 오면 울어야 돼. 제대로. 알겠습니다. 민재훈이 잔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무서워요. 뭐가? 정말 아무 일도 안 생길까요? 민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 서은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가 없잖아. 우린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그만해. 이제 와서 겁먹으면 어떡해? 서은아가 샴페인을 홀짝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새로운 인생. 민재훈도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였어요. 서은아가 잔을 내려놨습니다. 누구야? 민재훈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볼게요. 그가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민재훈이 멈춰 섰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민재훈이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발소리만 들렸어요. 거실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서은아도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재훈아, 누구야?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현관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서은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입술이 떨렸어요.
어떻게? 한도진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한도진 회장이었어요.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똑바로 서서 걸어왔죠. 회장님! 민재훈이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회장님은 분명 도진 회장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은아가 소파를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당신 죽었잖아, 분명히. 죽었다고요? 도진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서은아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진 회장이 TV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TV가 켜졌습니다.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영상이었어요. 드론으로 찍은 것이었죠. 전망대가 보였습니다. 산책로가 보였어요. 그리고 한 여자가 휠체어를 밀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은아였습니다. 이게 서은아가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휠체어가 난간 근처에 멈췄어요. 서은아가 휠체어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밀었습니다. 강하게. 휠체어가 난간을 넘어갔습니다. 아니, 서은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영상이 멈췄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재생되었어요. 서은아가 휠체어를 미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두 손이 휠체어를 미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잘 보세요. 도진 회장이 말했습니다. 두 손으로 밀었죠? 서은아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이걸. 준비했습니다. 도진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계획한 순간부터요. 민재훈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울기 시작했어요. 도진 회장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둘 다 귀신을 본 것 같은 얼굴이군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지 궁금하겠죠. 서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분명히 떨어졌잖아. 내가 봤어? 좋습니다. 설명해드리죠. 도진 회장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전망대에 가기 전에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변호사 김재호와 함께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늘에 드론을 띄웠습니다. 모든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요. 당신이 저를 미는 장면까지도요. 서은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계곡 아래에 구조대를 미리 대기시켰습니다. 도진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몸에는 위치 추적 신호기를 달아뒀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구조대에 신호가 갔죠. 그럼 민재훈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떨어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구조대가 즉시 구해냈습니다. 계곡 중간쯤 나무에 걸렸을 때요. 도진 회장이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팔에 긴 흉터가 있었어요. 다치긴 했습니다. 갈비뼈도 부러지고 팔도 크게 베었죠. 하지만 살았습니다. 우리가 본 건 서은아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당신들이 본 건 마네킹이었습니다. 도진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옷을 입힌 마네킹이요. 구조대가 제가 떨어진 자리에 놓아둔 겁니다. 당신들이 확인하러 올 걸 알았으니까요. 민재훈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도진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기회를 준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요. 서은아가 소파를 붙잡고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럴 수가. 믿기 힘들겠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도진 회장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형사들이었습니다. 5명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은아 씨, 한 형사가 말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야. 서은아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고였어. 사고라고. 증거가 있습니다. 형사가 들어온 영상을 가리켰습니다. 이 영상과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무슨 녹음? 서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사가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은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번엔 직접 하시겠다는 거죠? 당신은 차에서 이미 했잖아. 녹음이었습니다. 서은아와 민재훈의 대화였어요. 서은아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회장님이 모두 준비하셨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수갑이 나왔습니다. 서은아 씨, 손 내밀어 주세요. 안 돼! 서은아가 소리쳤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형사는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였어요. 다른 형사가 민재훈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회장님. 민재훈이 도진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다 했어요. 사모님은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두 사람이 끌려나갔습니다. 서은아가 뒤를 돌아봤어요. 도진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거였어? 도진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서은아가 끌려나갔습니다. 민재훈도 끌려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샴페인 병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두 개의 잔도 그대로였죠. 도진 회장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도진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경찰서는 분주했어요. 형사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전망대 사건 말고 3년 전 교통사고도 재조사해야 합니다. 다른 형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이 제출하신 녹음 파일에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차에서 이미 했잖아. 녹음 파일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이 말은 3년 전 사고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도 살인 시도였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해봐야죠.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증거 분석반, 진술 확보반, 과거 기록 조사반으로 나뉘었어요. 먼저 3년 전 사고 기록을 찾았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은 폐차장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차량 확보했습니다. 형사가 보고했습니다. 차량 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차 아래를 들여다봤어요. 브레이크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 감식관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인 손상인가요?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있어요. 감식관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도구로 자른 것 같습니다. 완전히 끄는 게 아니라 약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운전하다 보면 끊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다음은 정비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회사 차량은 정기적으로 정비를 받았어요. 모든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고 전날 정비소 방문 기록이 있습니다. 형사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누가 갔습니까? 기사 민재훈입니다. 시간은? 오후 5시에 입고해서 7시에 출고했습니다. 형사들이 정비소를 찾아갔습니다. 정비사를 불러 조사했어요. 3년 전 그날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3년 전이라. 정비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형사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민재훈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정비사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 맞다, 이 사람. 기억나세요? 내 젊은 남자가 차를 가져왔는데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습니까? 정비를 맡기고는 자꾸 차 밑을 들여다보더라고요. 제가 뭐 하냐고 물으니까 그냥 궁금해서 그런다고. 정비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참 차 밑에서 뭔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차 보느라 신경 못 썼는데 얼마나 있었습니까? 한 20분, 30분 그 정도요. 형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며칠 후 도진 회장이 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진술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힘드시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진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도진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3년 전 그날 밤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회의가 있었죠. 몇 시쯤이었습니까?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기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진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민재훈이 그러더군요. 집안에 급한 일이 있다고요.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면서요. 그래서 직접 운전하셨습니까? 네, 괜찮다고 했습니다. 기사를 붙들어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도진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집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비가 와서 도로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점을 느끼셨습니까?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평소처럼 운전하고 있었으니까요. 도진 회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앞차들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았죠.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페달이 평소보다 깊게 들어갔어요. 힘이 실리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진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 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소용없었어요.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고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고장이라고요. 핸들을 틀어 갓길로 가려고 했지만 이미 차가 제어를 벗어났습니다. 도진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가드레일이 보였습니다. 빠르게 다가왔어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충돌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네, 굉음이 들렸습니다. 차체가 크게 흔들렸어요. 유리가 깨지는 소리, 쇠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차가 뒤집혔습니다. 형사가 물을 건넸습니다. 도진 회장이 물을 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그 다음은 기억이 없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언제 깨어나셨습니까? 2년 반이 지난 후였습니다. 도진 회장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발끝에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꼈어요. 살아있다는 거요. 도진 회장이 잠시 숨을 고르었습니다. 눈을 뜨고 싶었습니다. 의사를 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2 사람이 들어왔어요. 발소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민재은이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가 말했습니다. 의사가 가능성 없다고 했다고요. 민재은이 대답했어요. 그럼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요. 도진 회장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정리만 끝나면 시설로 보내면 된다고요. 요양원이든 어디든. 형사가 기록을 멈추고 도진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였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했어요. 마치 제가 이미 죽은 사람처럼 말하더군요. 인감도장 이야기도 나왔습니까? 네, 민재은이 물었습니다. 인감도장은 찾았냐고요? 아내가 대답했어요. 아직이라고. 더 찾아봐야 한다고. 도진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그들이 눈치챘습니까? 아내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주 가까이요. 들리면 안 된다고 중얼거렸어요. 도진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알았으니까요. 도진 회장이 형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려. 제가 깨어났다는 걸 알면 그들이 다시 시도할 거라는 거려. 그래서 치매 연기를 하신 겁니까? 네, 의료진이 들어왔고 상황은 진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진 회장이 말했습니다. 깨어났지만 깨어나지 않은 척하기로요. 아니, 깨어났지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척하기로요. 힘드셨겠습니다. 매일이 연기였습니다. 리모컨을 전화기로 착각하고 소금을 커피에 넣고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도진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다시 시도할 때까지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셨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도진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먼저입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니까요.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사가 펜을 내려놨습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진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 김재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자네도. 두 사람은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밖은 맑은 날씨였어요.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기 온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호송차가 도착했습니다. 서은아가 내렸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은아 씨, 할 말 없습니까? 왜 남편을 죽이려 했습니까? 기자들이 소리쳤지만 서은아는 고개를 숙인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재훈도 도착했습니다. 그는 더 초췌해 보였어요. 눈은 깊이 꺼져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법정 안이었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찼어요. 언론 관계자들, 일반 시민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도진 회장도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증인석 옆자리에 앉았어요.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법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착석하십시오.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피고인 서은아, 민재훈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먼저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법정 앞쪽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전망대였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었죠. 한 여자가 휠체어를 밀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방청석이 숨죽였습니다. 화면 속 서은아가 휠체어를 난간 근처로 밀고 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밀었습니다. 두 손으로 강하게 휠체어가 난간을 넘어갔습니다. 저거 방청석에서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명백한 살인 아니야? 다른 사람이 속삭였습니다. 영상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느린 화면이었어요. 서은아의 두 손이 휠체어를 미는 장면이 아주 천천히 보였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났습니다. 영상 확인하셨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증거입니다. 검사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서은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엔 직접 하시겠다는 거죠? 당신은 차에서 이미 했잖아.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요양원 보내면 끝이야. 녹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 다 우리 거야. 서은아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검사가 녹음을 멈췄습니다. 피고인들의 대화입니다. 피해자 한도진 회장이
직접 녹음한 것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폈습니다. 증인 한도진을 증인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도진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도진 회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피고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도진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2번 제거될 뻔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첫 번째는 3년 전 교통사고였습니다. 브레이크가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2번째는 전망대에서였습니다. 절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2번 모두 아내와 기사가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도진 회장이 서은아를 바라봤습니다. 서은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검사가 서은아에게 다가갔습니다. 피고인 서은아, 왜 남편을 죽이려 했습니까? 서은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사랑이 식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래 외로웠습니다. 서은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만 했어요.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민재훈을 만났고, 그래서 남편을 죽이려 한 겁니까? 네, 서은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도 필요했어요.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증인 민재훈을 부르겠습니다. 민재훈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하는 그의 손이 떨렸어요. 피고인 민재훈, 할 말 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민재훈이 도진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잘해주셨는데,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민재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증거들이 제시되었어요. 차량 감식 결과, 정비소 기록, 통신 기록, 과거 보험금 수령 내역까지요.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피고인 서은아, 민재훈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살해하려 했으며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피고인 서은아는 살인미수, 및살인 애비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서은아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민재훈은 살인미수 방조, 및살인 애비 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민재훈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구속을 유지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서은아가 법정을 나가면서 도진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서은아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도진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를 보지 않았어요. 서은아가 끌려나갔습니다. 민재훈도 끌려나갔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진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재호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네도. 두 사람이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복수에 성공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도진 회장이 멈춰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니까요.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도진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재벌 회장 살인미수 사건. 아내와 기사에게 중형 선고. 완벽 범죄는 없었다. 자막이 화면에 떴어요. 거리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나 봐요. 무섭네요. 남편을 2번이나 죽이려 하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도진 회장은 집에 돌아와 TV를 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진 회장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이사회가 열렸어요. 이사들이 회의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진 회장이 들어왔어요. 지팡이 없이 걸어왔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회장님, 이사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도진 회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모든 일을 겪고도 괜찮습니다. 도진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이제 회사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도진 회장은 예전처럼 회의를 이끌었어요. 차분하고 명확하게요. 회의가 끝난 후 도진 회장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은아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요.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진 회장이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시 펜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2번 죽이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차 안에서, 2번째는 절벽에서. 그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브레이크가 듣지 않던 그 밤, 절벽으로 밀려나던 그 순간이요. 무서웠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글씨가 흐트러졌습니다. 도진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병실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으로 보내겠다는 그 말, 재산을 정리하겠다는 그 말이 칼처럼 아팠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진 회장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합니다.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떨어지는 꿈,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꿈을요. 당신이 저에게 준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도진 회장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요. 미움을 안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복수로 남은 인생을 채우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제 길을 가려 합니다. 당신도 그곳에서 반성하며 언젠가는 진정으로 뉘우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한도진.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한 기억의 집 설립 서류였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어요. 나무가 많고 공기가 맑은 곳이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3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현판 제막식이 열렸어요. 도진 회장이 앞에 섰습니다. 대한 기억의 집을 설립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기억을 잃어가는 두려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고자 합니다. 현판이 공개되었습니다. 대한 기억의 집.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기억은 존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소라가 책임자로 임명되었어요. 고맙네. 도진 회장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첫 어르신이 도착했습니다. 80대 할머니였어요. 딸과 함께 왔습니다. 재산을 빼앗길까? 무서워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진 회장이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으로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도진 회장은 센터를 나서며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서은아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편지가 우체통 속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진 회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며칠 후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재훈이 면회를 신청했다고요. 도진 회장은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센터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도진 회장은 매일 센터에 나왔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법률 상담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진 회장이 센터 1층 로비에 섰습니다. 벽에 걸린 현판을 바라봤어요. 기억은 존엄입니다. 그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소라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하시겠어요? 그러지. 도진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가 되겠네요. 그게 좋습니다. 도진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바쁘게 사는 게 저에게는 약이니까요. 햇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도진 회장은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존엄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그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가슴 뚫리는 복수극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2번이나 죽을 뻔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낸 한도진 회장의 용기가 큰 감동을 줍니다. 완벽 범죄는 없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개인적 복수에 그치지 않고 같은 고통을 겪는 어르신들을 돕는 삶을 선택한 회장님의 모습입니다. 결국 최고의 복수는 미움을 안고 사는 게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진실과 정의가 함께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